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한전선 말씀드립니다. 증자권 압박이 작용이 되는데 근데 반등 시도가 나왔죠. 네, 반등 시도가 나와서 이 반등 시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공매 잔고가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숏 커버링이 좀 들어오느냐, 네,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일이라든가 발행가라든가 발행가 산정일이라든가 이런 건과 관련된 전략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매집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없느냐, 요걸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하나 발견을 해서요, 연초 매집주를 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한전선인데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반등 시도가 나와서 그리고 이 반등 시도 이후에 시세가 좀 연출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반등의 강도가 거래량으로 보면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아주 강도 있는 강도다, 강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모자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재료 뭐 이런 측면보다도 이제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얼마 전에 600억 초고압 전략망 구축한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12월 27일 날 오전 5시 한 4분경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단계적으로 좀 도움을 좀 준 거는 같아요. 도움을 준 거는 같고, 이 그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대량 거래가 되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돼서 이제 물렸던 매물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히 소화가 안 된 상황이다, 이걸 봐야 되겠고, 그리고 50%라는 대폭의 유상증자율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전선업계 자체가 매출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크다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그렇게 아주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되게 권리락 전에 반짝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려서 밀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때는 시장이 좀 약했던 타임이니까 뭐 이것과 똑같이 이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한전선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리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좀 꺾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50% 증자라는 압박건이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발행가 같은 경우 관련해서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1차 발행가나 2차 발행가, 확정 발행가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만원 가격선에서 주가가 일단 좀 더 밀려 내려갈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기준일이 1월 18일인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좀 멀죠. 시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선에서 좀 밀리는 패턴의 가격대가 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현명하게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물린 분 입장에서는 뭐 전체 물량을 매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분 정도라도 매도를 해서 흔들 때 밑에서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또 유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평균 매수 단가를 일단 떨어뜨리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상 받을 권리를 획득을 하시면 유상 증자 대금이 없거나 하시다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그 신주인수권만 매도하고 증자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신주인수권 매매라든가 또는 기준일 이전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리 들어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좋은 방법으로 매매 사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받으실 분들은 대한전선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번에 그 증자건으로 인해서 증자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상장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대한전선이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고 평단을 좀 낮추는 그런 매매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초에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을 실어서 충분히 이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되게 목표는 세 더블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그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그 제약바이오주처럼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월 달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건,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현하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